이집트 여행 두 번째 날. 5000년 전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사카라와 멤피스로 향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 나일강은 지대가 높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부신벨, 룩소르가 있는 남쪽이 상이집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북쪽이 하이집트다. 특히 나일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산자들의 땅 아크로폴리스, 서쪽은 죽은 자들의 땅 네크로폴리스로 나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일강을 넘나들며 동쪽에서는 신전, 서쪽에서는 무덤을 볼 수 있다. 지중해로 나일강이 흐르는 과정에서 풍요로운 녹지와 삼각주 평원이 펼쳐지던 하이집트.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하이집트가 과거부터 수도, 중심지 역할을 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사카라.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으로 40분 정도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다. 사카라 지역은 보왕국 시대 공동묘지라 할 수 있다. 당시 수도였던 멤피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왕과 귀족들의 무덤, 바로 피라미드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 드디어 피라미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반듯한 삼각형의 피라미드의 초기 형태는 진흙벽돌, 마스타바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계단식 피라미드였다.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10주랑을 지나야 한다. 원래는 외벽이 있어 10주랑을 지나야만 피라미드가 보였다고 한다.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신성한 것처럼 느껴진다. 내부에는 파피루스 줄기의 모양을 본떠 만든 20개의 기둥이 쌍을 이루어 양쪽으로 이어진다.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는 총 6층으로 이루어져 높이는 59m. 죽은 왕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피라미드를 지은 건축가는 이모텝. 조세르 왕의 재상이자 이집트 최초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든 역사상 최초의 건축가이다. 의술, 천문학, 철학에도 뛰어나서 후대에는 건축과 공학의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이거 대위 기간 동안 어떤 귀족들, 그래서 피라미드하고 가까이 묻을수록 높은 지위였어요.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 주변으로는 후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도 많다. 계단을 넘어가면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와 귀족들의 무덤 컴플렉스를 볼 수 있다. 여기 뾰족한 거 보이죠? 저거 피라미드입니다. 저쪽에도 있어요. 시력 좋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있는지. 조세르 피라미드보다 후대에 지어졌지만 형태가 거의 무너져 모래 언덕처럼 보였다.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 위로 석회암으로 미장했던 흔적도 찾을 수 있었다. 더 지대가 낮죠. 이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면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다음은 보왕국 시대의 첫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 멤피스로 향했다. 중왕국 시기에 룩소르로 수도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파라오의 대관식은 멤피스에서 거행할 만큼 역사와 권위가 있던 곳.
그러나 13세기에 나일강 홍수 범람으로 왕궁과 신전이 거의 흙에 묻혀 이제는 작은 농업도시가 되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작은 농촌 도시를 찾는 이유는 람세스 2세 석상이 누워있는 멤피스 뮤지엄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신왕국 시대 전성기를 누리며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던 람세스 2세. 뮤지엄이 있는 이곳도 왕궁과 신전이었으나 나일강 범람으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1820년) 발견 당시 뒤집어진 채 늪에 빠져 있었던 람세스 석상. 무게는 80톤, 길이는 무려 12m다. 원래는 15m 높이의 석상으로 온전하게 서 있었다면 건물 3, 4층 높이 정도. 석상이 워낙 크다 보니 2층에서 내려다 볼 수 있다. 뮤지엄 밖에 있는 알라바스타 스핑크스. 길이 8m, 높이 4m로 기자의 대스핑크스에 이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크다. 특히 형태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가장 아름다운 스핑크스로도 불린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보러 간다. 사카라에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다면 기자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다. 고왕국 제4왕족 쿠푸 왕의 무덤이다. 이집트 고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쿠푸 왕. 그의 막강한 힘처럼 피라미드도 역사상 제일 크다. 화강암 230만 개, 총 210단을 쌓아 만들었고 높이는 146m에 달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피라미드의 황금기 시대.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쿠푸왕 이후에는 이렇게 큰 피라미드는 지어지지 않았다. 땅 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대신 중왕국, 신왕국 시대에는 기존의 계곡이나 절벽 아래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쿠푸 피라미드 내부를 보는 투어는 선택관광으로 문명박물관과 함께 130유로. 내부가 매우 좁고 호불호가 있어 우리는 외관만 둘러보기로 했다. 쿠푸 왕의 피라미드 옆으로 그의 아들과 손자, 왕비들의 무덤도 볼 수 있다. 가장 큰 쿠푸 왕의 피라미드, 그의 아들,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또 그의 아들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 3대에 걸친 3개의 피라미드다. 특히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과거 매끈하게 석회암 미장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다음은 피라미드 파노라마 뷰를 보러 갔다. 피라미드는 대략 3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기자부터 사카라까지 네크로폴리스 지역에 피라미드가 쭉 이어지는데 기자의 대피라미드 컴플렉스는 물론 날이 좋으면 사카라 지역 피라미드도 보인다고 한다. 네, 30만 명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마지막 뷰포인트 스핑크스를 보러 간다. 파노라마 뷰포인트의 반대편 카프레 피라미드 뒤쪽에 위치한 장제전과 스핑크스. 이곳에서 보는 피라미드가 제일 멋졌다. 카프레의 피라미드 앞을 수호하는 스핑크스. 앞발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무려 73m에 달하고 높이는 20m, 너비는 19m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큰 스핑크스를 하나의 거대한 암석을 통째로 깎아 만들었다는 점이다. 깎아낸 암석은 바로 옆에 있는 카프레의 장제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래 언덕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18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현대식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고 1857년 모래 대부분을 깔끔하게 치워 현재의 자태를 드러냈다. 실물이 더 귀여웠던 스핑크스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은 끝.